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이번 주 2주차 강의인데요. 2주차 중에서 마지막 3차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는 화장품 제조 공정론이 월요일에 이제 그 과목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개강은 하기 전에는 3일절이어서 이제 한번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시간이 한 세트라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2주차의 전반부는 1주차에 포함이 됐었던 세 번째 강의 했고요. 자, 오늘이 이제 비로소 2주차이긴 하지만 2주차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내용이 화장품 제조 공정론 2주차 이제 1차시가 되는 거죠. 아마 중간에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게 또 없다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월요일, 목요일 이번 학기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다른 게 갑자기 끼어들 수 있겠지만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계속 될 거예요. 이제 3주차에도 마찬가지. 앞에 둘은 오늘 2주차, 2차시, 3차시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 시간에 이제 3주차 이제 본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3월 1일에 휴강이 아니죠. 그거는 쉰 게 아니고 그때 이제 하지 못했었던 강의는 아마 이제 학기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그때 이제 보강주에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2개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겁니다. 자, 오늘 화장품 제조 공정론 2-1강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1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요, 화장품의 일반적인 그런 이제 개론적인 흐름을 갖다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개요, 그리고 화장품의 분류, 또 기술적인 요소, 품질 요소, 또 산업적인 특성, 또 산업시장의 동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속해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한다. 그러면 화장품 산업의 R&D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먼저 화장품 제조 공정론의 이제 앞단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은 우리 늘 들어왔었던 얘기지만, 그쵸? 화장하는 목적은 원시 시대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자기 신체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면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을 한 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이 화장하는 목적은 우리 화장품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또 미화를 해서 매력을 더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제 노화를 갖다가 좀 늦추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 피부 노화를 갖다가 좀 늦추는, 또는 직접적으로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방지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기를 아름답게 이제 매력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이제 화장을 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어떤 그 환경적인 유해 요소들, 예를 들자면 자외선이라든가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피부나 모발을 갖다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제 화장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는 심리적인 어떤 만족감을 갖다 통해서 쾌적한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다 가지면서 생활을 갖다 이제 영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화장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화장품의 역할을 이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갖다가 종합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환경을 갖다 방어하기 위한, 자기 신체를 갖다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런 그 역할을 갖다 이제 주로 했었고, 또 종교적인 행위에서 치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진짜 그 우리 원시 시대라든가 또는 부족 단위의 어떤 그
그 불악을 갖다 이루고 또 공동생활을 했을 때는 계급이라든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신체 장식의 요소로서도 이제 활용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제 갈망을 갖다 충족시켜주기 위한, 즉 자기를 갖다 좀 더 매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보이게 하고 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다 이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표현이라든가 몸가짐, 의사소통의 그런 어떤 이제 방법으로도 화장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 또 피로회복이나 긴장 이완, 또 기쁨, 삶의 보람이라고 하는 quality of life인 거죠. 그렇죠? 예. 생활의 질을 갖다 높이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런 요소도 또 화장품이 담고 있습니다. 화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의식이나 축하 의식, 공연 이럴 때도 이제 화장품을 활용함으로써 그 어떤 이제 환경에 맞게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결국은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화장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거의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구석기 시대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외부로부터의 자기 피부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뜨거운 햇볕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럴 때는 뭔가 발랐다는 거죠, 그렇죠?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발라서 그런데 노출이 돼도 덜 따갑게 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했었을 때고 또 보호와 청결미화 그리고 신분 표시, 종교적인 목적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천연 물질들을 이제 활용한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예전에 그 굉장히 오래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의 무덤에서 이제 발견된 거를 갖다가 비추어서 본다면 헤나가루라든가 향수라든가 또는 화장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저게 이제 투탕카멘의 이제 그 무덤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발견된 이제 미라하고 같이 있었던 데에서 이제 얻은 것이 이거예요. 굉장히 오랜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서는 요즘 사용하는 크림류나 또는 밤, 연고류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미 그 당시에 썼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오른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는 벌써 이제 그래도 언제 사망은 했죠. 아주 그 클레오파트라 역할을 갖다가 오랫동안 했었던 아주 그 유명했었던 배우인데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배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름 정도 들어본 그 경험이 있을까 하는 정도고요. 실제 스크린을 통해서는 많이 접하지 않았던 굉장히 지금 뭐 예를 들어 살아있다면 90이 넘는 뭐 그런 배우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대 이집트의 어떤 파라오와 무덤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 화장을 이미 시작했었고 또 화장품이 쓰였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어떤 원시의 모습을 갖다가 그런 것들이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남아있는 아프리카 부족들 그런 그 사례를 갖다 본다면은 자기를 갖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갖다 행하고 그럴 때는 치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변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 역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계급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화장뿐만이 아니라 장식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는 이제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별짓고 하는데 그 화장품이 또 화장이 활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도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나라 그 전통 혼례식에 등장하는 이제 각시가 그렇죠? 신부가 이렇게 이제 볼에다가 화장한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뭐 하기도 하고 저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의 일종인 거죠. 자기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이제 형태로 나타난
이제 화장의 일종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형태로는 뭐 이제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지만은 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위험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또는 공포심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과도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의 일종이긴 하지만 요즘 뭐 표현을 한다면 이제 분장 정도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 것이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화장품의 역할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또 다른 그림이지만 이렇게 이제 동물의 모양을 갖다가 얼굴에 나타낸다라든가, 그쵸? 그래서 표범 무늬를 갖다가 얼굴에 저렇게 뭐 칠한다라든가, 또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는 동물을 갖다가 일부는 흉내를 낸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갖다 나타내기도 하고, 여기는 뭐 이제 얼룩말에 그런 이제 문양을 갖다가 얼굴에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표범의, 그쵸? 점박이의 모습.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표범이 살고 있었다고 하죠. 지금은 이제 거의가 아니라 지금 이제 멸종된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표범이에요. 표범. 범인데, 범을 우리가 이제 그냥 바로 이제 직역을 한다면 호랑이잖아요. 근데 표예요. 표라는 것은 어떤 이제 이렇게 그리고 표시를 한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점이 찍혀 있는 점박이 동물을 이제 표범이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냥 그것이 아닌 이렇게 이제 줄무늬로 가 있는 것은 이제 그냥 범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멸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한국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또는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아무르 지역에 많이 서식을 해서 아무르 호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러시아 이 아무르강 주변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동물 보호를 갖다 통해서 지금 잘 보존이 되고 있고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얼마 전 한 프로를 보니까는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나서 이 호랑이들이 자꾸 영역을 갖다 넓혀가면서 이제 중국 쪽으로도 지금 이제 호랑이의 영역이 확대가 되고,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지금 그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이제 북한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보호종들 이게 이제 잘 보호가 되면 결국은 우리 남쪽까지도 이렇게 이제 호랑이가 내려오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뭐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화장과 관련해 가지고 표범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문화 행사라든가 예술 축제를 갖다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화장을 통해 가지고 그 역할이 되든, 또는 어떤 이제 그런 축제의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 저게 뭐죠? 일본 연극이라고 하는 가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부키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하게 되는 화장인데 이렇게 하얗게 하죠, 저렇게. 하얗게 하고 눈과 입술을 진하게 저렇게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런 화장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가부키, 이제 일종이고요. 이쪽은 뭘까요, 여기? 오른쪽, 약간 상단 쪽에 있는 이러한 이제 치장을 하고 화장을 했는데 조금 다르죠. 완전히 하얗게 하는 데 반해서 여기는 이제 살색에 가까운, 또는 약간 이제 노란 빛을 갖다 띄게 이제 바탕을 이제 베이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눈을 두드러지게 이제 화장을 했는데, 이건 어디에 등장을 하죠? 이거는 이제 중국의 경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화장하면서 공연을 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춤을 추거나 이럴 때는 이제 자기 그 얼굴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연극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딱히 규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예.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거나 전통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 격식 차려진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화장을 하고 그랬었던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뭐 현대 이제 화장품들, 현대 이제 화장품들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배우라든가 또는 탤런트라든가 아주 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제품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쵸? 빨리 알리고, 또 뭐라 그럴까, 이런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연예인들은 한 발 더 딛고 일어나고, 뭐 이제 이런 사례들을 갖다 볼 수 있죠. 다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예, 여기 나와 있는 배우들은, 예, 뭐 진짜 탑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화장품은 굉장히 다양한, 여기 지금 특히 모델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것도 사실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근래에는 화장을 한 듯한, 하지 않은 듯한,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피부 톤을 밝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포인트, 소위 얘기하는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강조를 하면서도 크게 화장을 진하게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 정도의, 그렇죠? 굉장히 그런 연한 톤의 이제 화장을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어떤 트렌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제 화장 기법,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 동양권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도 이제 선호를 하고, 또 이것이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따라하려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K-뷰티가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위치를 갖다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장의 기법들이 다양하게 지금 이제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그림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화장품이 언제 정도 들어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문을 갖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뭐 삼국시대 이때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국시대는 그런 흔적들로 남아있는 것이 고구려의 무용청이라든가 쌍용청이라든가 이런 데 벽화를 갖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고구려 여인들이 얼굴에 이제 볼련지도 바르고 약간 붉은색으로 채색이 돼 있고, 이러한 사례들을 갖다 본다면 처음부터 붉은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피부가. 예, 그리고 연지도 바르고 뭐 이런 사례를 갖다 본다면은, 물론 한편으로는 아름답게 어떤 그 사람을 갖다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 벽화에서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이제 화장들이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삼국시대 이럴 때도 이제 화장을 했었다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뭐 기록을 통해서도 뭐 고려사라든가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이제 뭐 그 왕조실록이라든가 또 굉장히 많은 서적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주로 이제 민간에서 사용했었던 것은 뭐요? 예, 어떤 쌀가루, 곡물들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거나, 또는 이제 연지 정도. 연지나 이제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립스틱, 예, 볼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색 계통 아니에요. 붉은색 계통은 이제 황토 중에서도 붉은 빛을 띠는 진한 황토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한다라든가, 또 눈썹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검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궁이 같은데 불 떼고 그러면은 그 이제 탄소 찌꺼기들이 응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덩어리를 갖다 이루고 그러잖아요. 그걸 검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채취를 해서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먹 이런 데도 이제 만드는 데 쓰이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러한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눈썹을 갖다 그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화장품이 근대 화장품으로 최초 이제 태동이 된 거는 굉장히 그렇게 그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예, 소위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태동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들어온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본떠 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은 1916년. 깜짝 놀랐네요. 예. 1916년에 이 박승직이라고 하는 분의 아내인 정정숙 여사께서 이제 개발한 것이 박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정정숙이긴 한데 이분은 이제 박씨 가문에 이제 시집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서 박씨 가문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만들어낸 제품이다 해서 박간의 집에서 만든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가분이라고 하는 형태로 1916년에 최초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그 일본에서 이제 들여온 그때 이제 분이죠. 예, 화장품 이제 분을 갖다가 이렇게 그 사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참고로 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박가분이고요. 박가분의 이제 초기, 초기 이제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판이 된. 그래서 1920년에 이제 상표를 갖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에 있었지만 일본만 해도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표 등록도 하고 제품 등록도 하고 이제 이랬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상표 등록은 20년에 하고 1922년이 돼서야 판매 허가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판매 허가 1호로 등장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요 박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922년에 등장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요 동아일보 광고입니다. 요게 신문에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박가분 저기 이제 한자로 써 있잖아요. 박가분. 그래가지고 바로 이 1910년에 일제 강점기를 갖다 맞이하면서 그 이후에 국내에서도 이렇게 근대 적인 쪽 현대 화장품에 아주 시초로 할 수 있는 근대적인 화장품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처음 등장을 한 거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박가분이 나오고 박씨 가문에서 그게 나오고요. 또 저거랑 유사한 게 또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서가 장분, 서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서씨네 가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렇게 이제 분첩 형태의 이제 제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1947년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LG입니다. LG.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LG가 아니라 럭키예요. 럭키라고 저거 이름도 1947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행운의 뜻으로 럭키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썼었던 그런 표현으로는 뭐냐면은 락히예요. 락히. 럭키를 이제 중국식 차음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락 즐거울 락자에 히 기쁠 히자로 표현해서 락히 공업사라고 하는 데서 이제 LG 그룹의 전신인 것이죠. 거기서 뭐를 만들게 되면 저렇게 통에다가 담아서 파는 크림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때 당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근대 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동동구리무라고 얘기를 해요. 저거는 지금 겉에 있는 저게요. 철로 되어 있는 통이에요. 통. 저 통에다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콜드 크림이죠. 핸드크림 같은 그 크림을 갖다가 용기에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북을 갖다 이제 하나 이렇게 메고서요. 자기가 이제 이 화장품 팔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북을 칩니다. 둥둥 하면서 크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 치는 소리와 크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동그리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가면은 주걱 같은 걸 이렇게 퍼서 저 용기를 들고 나가면 거기다 이렇게 이제 덜어서 그래서 팔았다고 하는 것이 럭키 크림
예, 이제 LG의 전신이었었던 럭키 공업사의 크림, 럭키 크림이에요. 동동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이것이 해방되면서 바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같은 회사에서 이제 ABC 포마드라고 하는 것이 1951년에 나오고요. 예. 근데 요 중간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멜로디 크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 멜로디 크림이라고 하는 건 1948년에 요거는 이제 태평양 화학,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모레 퍼시픽이죠. 여기에서 이 제품을 갖다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락키 화학에서 럭키 크림이 나오는 그 시기, 예, 이듬해에 바로 이제 멜로디 크림이 나오는데 요거는 2011년에 예, 2011년에 리뉴얼 해가지고 아리따움에서 상표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뭐랄까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아주 한정판으로. 뭐 불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요. 몇만 개를 만들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싹 팔렸다고 해요. 그런 어떤 이제 향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하면서 옛날 분들이 이제 샀겠죠. 예,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근대 화장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렇게 등장했었던 이제 화장품 중에 조금 아마 여러분들 할머니나 예, 또는 어머니는 거의 이제 없겠지만 예, 옛날 거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 또 어디 뭐 창고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요렇게 생긴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게 태평양 화학 그때 당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모레 퍼시픽에서 만든 코티분이라고 하는 예, 분이에요. 딱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 상자도 그렇고 딱 저렇게 생긴데 분으로 여러분들 왜 아기들 땀띠 나지 말라고 예? 이제 분을 갖다 발라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에 분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발라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우더 형태의 예, 그 파운데이션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바르고 그랬었던 이제 형태이고요. 요즘은 이제 파우더 형태는 거의 안 쓰이죠, 그렇죠? 케이크 형태로 돼 있어, 딱딱한 형태로 돼 있어서 살살 이렇게 이제 문지르면서 첩에다 묻혀서 이제 하죠. 요게 이제 1959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런데 이러한 화장품들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제 근대를 거치면서 등장을 했었던 이런 화장품은 사실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태동이 근대화 산업화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이 크게 기여를 했어요. 어떻게?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박가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예, 화장품.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쓰이긴 쓰였겠죠, 그렇죠? 뭐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이제 팔고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몰래 만들어서 이제 하고 그랬었던 그런 유형들. 뭐 이를테면 뭐 동백기름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뭐 그랬었던 것들이 팔렸겠지만 요거는 최초의 허가를 받고 이제 했었던 건데요. 박승직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 지금으로 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종각 아시죠? 종각. 예. 종로 2가 종각 보신각이 있는 보신각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은 삼성생명 빌딩이 있거든요. 예. 조금 특이하게 생긴 그 빌딩이 예전에는 뭐였냐면은 화신백화점이었었어요. 그 화신백화점이 바로 박승직 상점이 입점해 있었던 예. 그런 이제 백화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 근대죠. 아마 밀정이라든가 이런데 그 나오는 그 무대가 옛날 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복원해서 그때 그 활동했었던 이제 사람들 이제 독립군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면서 나온 그 무대가 이제 그 근처인데요. 그 박승직 상점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출시를 한 건데 요거는 그 이제 근데 박승직 씨의 누가 부인인 정정수 여사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는. 그래서 박가분이라고 해서 팔렸는데 이걸로 돈을 벌었어요. 그때. 화장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박두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박두병
이분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산상해, 지금의 두산그룹입니다. 1946년에 두산상해를 갖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두산그룹을 갖다가 이제 제일 처음 이제 그 만든 창업자인 것이죠. 이 두산상해가 지금은 두산그룹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비맥주부터 시작해서 두산 굉장히 크잖아요. 예, 뭐 야구, 예, 또 이제 가지고 있을 그 프로팀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뭐 건설도 있고 이렇게 산업화 근대화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한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럭키크림, 아까 말씀드렸던 럭키크림은 기존에 락키화학공업사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구인의 씨가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1947년에 만들게 된다. 해방된. 그러면서 럭키크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인의 씨가 결국 만들었었던 락키화학공업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금성그룹. 구인의 씨하고 무슨 관계냐면 사돈 관계예요. 구인의 씨하고 사돈 관계에 있는 이제 그쪽 가문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인의 씨는 럭키죠, 럭키. 이 회사를 갖다 만들게 되고, 예. 또 이제, 그쪽 집안은 이제 허씨 집안이에요. 허씨 집안. 허씨 집안인데 거기는 금성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금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둘이 합하게 되죠. 락키그룹을, 즉, 락키화학을 갖다가 키웠는데 그쪽은 금성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같이 합하게 돼요. 그래서 LG의, 즉, 락키의 L이 온 거고요. 금성의 G가 온 거예요. 그래서 LG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다시 LG그룹이 이제 구씨 가문하고 허씨 가문하고 다시 이제 분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또 그 역할, 고유의 역할을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이제 금성그룹은 GS 칼텍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럭키그룹은 이게 이제 지금은 전자까지 이제 확장을 하면서 LG전자 이렇게 이제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 합한 거를 그대로 버리진 않고 LG전자. 그 대신 금성은 GS로 떼서 그렇게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진짜 대표적인 그룹들 아니에요? 이렇게 산업화의 모태가 됐다. 또 한편 멜로디 크림 아까 말씀드렸었던 멜로디 크림. 예. 요거는 윤독정 여사가 사실은 집에서 만들었어요. 이때 당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간에 우리 일반 그 서민 가정에서도 동백기름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통해서 또는 역시 뭐 아시겠지만 피마다 이런 기름들을 갖다 사용을 해서 머리기름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윤독정 여사가 자기네 집에서 이분이 어디 살던 분이냐면 개성이에요. 개성은 뭐가 유명해요?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부상, 즉 상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네 집에 창성상점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기름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화장품으로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뭐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혼자서 자기 집에서 동백기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섞어보기도 하고 또 끓여보기도 하고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동백기름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창성상점에서 판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윤독정 여사, 이제 아버지가 윤독정 여사의 이제 남편이 서모겠죠. 예.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서성환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1945년에 태평양화학공업사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멜로디 크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어머니께서 시작을 한 거를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평양화학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거의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회사를 갖다 키우게 되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이제 대기업으로, 그룹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은 태동을 하면서 근대화 산업화의 모태가 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이제 요소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시간도 꽤 지나서 마칠까 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